우리 친구들 필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 법칙 응용까지 마무리를 했고 형성평가도 쫙 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복습하고 들어온 거 맞죠? 그러면요, 이 지수 법칙을 이제 이 기본으로 해서 또 근간으로 해서 이제 식들의 계산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바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1차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식, 다항식 배웠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한 그 식의 구조가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1차식, 다항식이 뭔지 한번 짚어주고 그들을 어떻게 더하고 빼는지 우리 이제 계산하는 과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개념 클리어하러 가볼까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한 거를 보여줬어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2의 4제곱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뭐 당연히 틀렸으니까 보여줬겠죠? 그럼 올바른 계산은 뭘까? 지난 시간에 응용해서 배웠습니다. 밑과 지수가 같은 덧셈식은 뭘로 바꾸자라고 그랬죠? 그래요, 곱셈식으로 바꾸자라고 그랬어요. 2의 제곱이라는 같은 수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곱하기 2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면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곱셈이니까 이제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데 지수가 없으면 1로 생각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2의 2 더하기 1제곱, 즉 2의 세제곱이 올바른 계산입니다. 자, 정말 그럴싸하지 않아요? 덧셈이니까 지수끼리도 더해야지 2의 4제곱이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B 이렇게 계산하는 거 틀리고 2의 세제곱이 맞다라는 거. 자, 우리 실수도 클리어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요, 첫 번째 개념부터 클리어 해보자.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알려면 1차식이 대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차식을 만나봤습니다. 자, 1차식을 이해하려면 일단 또 차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차수라는 게 뭐죠? 문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래서 일단은 항의 차수를 따져볼게요. 만약 2x라는 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는 x가 한 개 곱해졌으니까 1이죠. 만약에 2ab 제곱 마이너스 2ab 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식의 의미는 마이너스 2랑 a 하나랑 b 2개가 곱해진 겁니다. 문자가 이렇게 3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3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식의 차수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x-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식의 차수는 일단 항이 2개잖아요. 그럼 5x의 차수는 1이고 상수항은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졌으니까 차수를 0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때 이 식의 차수는 가장 대장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높은 차수를 찾아서 이 높은 차수에 따라서 이 식의 차수는 1이다 라고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장 높은 차수가 1인 식을 이것을 1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항과 항끼리의 덧셈 뺄셈이 아니라 1차식끼리의 더하고 빼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5x-1처럼 x라는 문자가 하나가 있는 1차식을 만나봤다면 이제 2a 더하기 5b, 3a 더하기 2b처럼 문자가 2개예요. 자, 얘도 1차, 얘도 1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 또한 마찬가지로 차수를 1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1차식끼리의 덧셈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식을 더하고 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얘가 기본입니다.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데,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기에 앞서서 괄호가 만약에 있다면 먼저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식 안에서 이제 항들이 절대로 괄호 안에서 이 괄호 밖에 있는 애들끼리는 절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 안에 갇힌 공주님? 그래서 절대로 이 밖에 있는 다른 항들하고 계산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지수 같은 경우도 2의 x의 제곱의 세제곱 같은 경우도 다른 이 x의 4제곱하고 계산하려면 어때요? 이 x의 제곱이 얘랑 4제곱이랑 계산 안 되고 일단 여기서도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괄호를 풀어주는데 이 괄호를 풀어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괄호를 지워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괄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를 분배 법칙으로 나누어서 2a-2b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모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건 동류항이 뭐냐?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죠. 지금 x항이나 y항이나 우리 친구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5xy 제곱하고 뭐 마이너스 x 제곱 y 같은 경우에 이거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동류항 아니에요. 선생님 문자도 xy 있고요. 차수도 얘도 3, 차수도 같잖아요. 하지만 이 식은 지금 보세요. y가 2개 곱해졌죠? 얘는 x가 2개 곱해졌잖아요. 그래서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이 동류항이 아니면 당연히 덧셈 뺄셈도 가능하지 않고 이 동류항끼리만 모아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자, 이 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괄호를 풀어보자고요. 자, 괄호 풀 때 반드시 괄호 앞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풀어주면 됩니다. 얘도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풀어주면 돼요. 더하기 3a 더하기 2b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A항끼리 계산하고 B항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물론 다 덧셈이기 때문에 우리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랑 자리를 바꿔서 동류항끼리 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서 바로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이쯤은요. 그죠? 그래서 5A, 5B 더하기 2B는 7B.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쉽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비슷한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뺄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2A 더하기 5B라는 1차식에서 3A 더하기 2B라는 이제 1차식을 뺄 때는 얘 또한 먼저 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괄호 풀 때 어땠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항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제 뺄셈이라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2A 더하기 5B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앞에 마이너스가 1이 생략돼 있어서 그냥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분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3A로 2B는 이제 마이너스 2B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보면 자, 2A 빼기 3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5B 빼기 2B니까 더하기 3B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다항식의 뺄셈은 어떻게 한다?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수와 유리수 계산할 때 또 정수 어떻게 계산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5 빼기 마이너스 3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했습니다.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해준다라고 뺄셈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이 괄호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분배가 되어서 곱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죠. 1차식 더하기 1차식이네요. 괄호 풀어야죠. 2x 빼기 y 더하기 4x 빼기 3y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x항끼리 먼저 계산할게요. 2x 더하기 4x니까 6x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3y y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뺄셈이네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괄호만 벗겨주면 되는데 얘는 빼는 식 안에 이제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그럼 x항끼리 계산해 볼게요. 2x 빼기 4x 그러니까 2 빼기 4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y항끼리 마이너스 y 플러스 3y 그래서 플러스 2y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자, a 빼기 3b에다가 그대로 그냥 빼주면 되겠죠. 괄호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a양 a 더하기 4a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b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4번도 뺄셈입니다. 자, 괄호 풀어볼게요. 빼는 식에 이제 각항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이것은 플러스 4a였으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플러스 2b 그래서 a항끼리 a 빼기 4a 마이너스 3a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3b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b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제일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부호예요, 부호. 부호가 정말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2b로 계산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호가 관건이다. 그래서 처음 계산할 때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우리 친구들 다항식이 뭐게요?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복습해 볼게요. 일단은 다항식을 알려면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그 항이 뭐예요? 항이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x 곱하기 y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곱셈 기호 생략해가지고 3xy라고 한 번에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씁니다. 얘가 항이죠, 항. 자, 그러면 항이 한 개 이상인 식, 이것도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항식이에요. 항이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다항식 안에서 항이 한 개 있는 건 또 이름을 따로 단항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모아줬어요. 아, 그래서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식을 말하고요. 한 개라도 있으면 모두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단항식은 이렇게 이제 3xy 같은 단항식은 다항식이기도 하고 단항식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항식 중에서도 우리는 2차식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1차식만 더하고 빼고 이렇게 x가 하나만 있는 거 요거 문자가 하나가 있는 것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 차수가 높아졌어요. 자, 2차식을 더하고 뺄 겁니다. 자, 2차식이라는 게 그럼 뭐겠어요? 가장 높은 차수가 2인 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2인 다항식을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있어요. 항이 몇 개죠? 이렇게 3개죠. 그럼 차수 따져볼게요. 각 항의 차수 따져보면 x제곱의 차수는 2, 마이너스 3x의 차수는 1, 상수항의 차수는 0인데 이 중에 가장 높은 차수, 대장이 누구죠? 그래요, 2니까 이거는 이 문자가 이제 x잖아요. 이 식을 끌어주는 문자가 x이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3y제곱 더하기 y 빼기 1 같은 경우 항이 몇 개? 3개. 3y제곱의 차수는 2, 플러스 y의 차수는 1, 상수항의 차수는 0이니까 이 또한 가장 높은 차수는 2죠. 자, 이 끌어주는 문자는 y이기 때문에 y에 대한 2차식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1차식이던 2차식이던 일단은 모두 다항식 안에 있는 이 다항식 식구들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식이라고 해서 더하고 빼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더하고 빼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봤던 1차식과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이 2차식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 괄호가 있으면 먼저 괄호를 풀어줬어요. 아까 1차식에서도 그죠? 똑같이 괄호를 풀어주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합니다. 단 동류항에서는 이제 2차 항이 있으니까 또 2차 항의 계산이 추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2차식에서 이 2차식을 뺀다라고 봤을 때 일단 괄호 풀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에다가 이것도 빼는 식의 각 항의 보호를 바꾸어 더해주면 되니까 자, 빼기 2x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류항 계산할게요. 자, x제곱하고 동류항 찾아보죠.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제곱 동류항이니까 여기 이제 1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2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x항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가 동류항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라고 봐야 되죠. 플러스 4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5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식의 덧셈 뺄셈 우리 어때요? 또 다른 2차식으로 나왔네요. 물론 여기 x제곱이 똑같이 여기도 x제곱이 있어가지고 사라지면 1차식으로 차수가 낮은 항으로도 낮은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괄호가 있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런 경우에는 괄호가 우리가 식을 만나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도 괄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소괄호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생긴 중괄호, 대괄호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막 식을 세우는데 괄호가 한 개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괄호 사용해야 되죠? 나 중괄호가 예쁘니까 나 중괄호 쓸래. 안 되죠. 이제 괄호도 사용하는 그 룰이 있었습니다. 소괄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소괄호 사용했는데 또 괄호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한다면 소괄호랑 중괄호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중괄호까지 사용했는데 또 바깥쪽으로 괄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괄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 내가 선생님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뒤에 문제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풀어주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요. 나 대괄호부터 먼저 풀 거야. 안 됩니다. 소괄호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중괄호, 그 다음 대괄호 순서로 풀어서 간단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이 괄호는 소, 중, 대 순서로 풀어준다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이제 문제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개념하기 문제 가죠. 다음 중 2차식인 것에는 동그라미를, 그 다음에 아닌 것에는 x를 네모 안에 써넣으시오라 그랬어요. 우리 2차식인지 아닌지는 어때요? 가장 대장의 차수가 2인식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항이 몇 개? 3개예요. 그러면 각 항의 차수를 좀 구해보죠. x 1, 마이너스 3항의 차수는 이제 1차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0.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1차식입니다. B 아니고요. 2번 항이 2개입니다. 3x제곱 차수는 2, 마이너스 4, 이거 어때요? 0차예요. 0차. 차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2차식 맞아요. 가장 대장의 차수가 2니까요. 3번 항이 몇 개? 3개입니다. 2a 제곱 a가 2개 곱해졌고요. 마이너스 5a니까 1개 곱해졌고 플러스 1은 하나도 안 곱해졌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가 2기 때문에 2차식 맞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곧바로 알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3차긴 하지만 어쨌든 괄호를 풀어서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y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에다가 괄호를 풀면 빼기 3, 빼기 y 세제곱이 되니까 어때요? y 세제곱 사라집니다. 항이 몇 개만 있었냐면 2개만 있어요. 4x제곱의 차수는 2, 마이너스 3의 차수는 0이기 때문에 2차식이 맞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따라서 X555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2차식과 아닌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개념을 클리어했으니까 아무래도 계산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을 많이 이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제, 유제 문제로 다시 한번 개념을 다져볼게요. 자, 총 4가지 유형을 만나볼 겁니다. 우리 개념책 34쪽에 이제 예제 1번. 얘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제 1차식에서 이 1차식을 빼는 건데 앞에 우리가 봤던 거랑 다른 점은 뭐죠? 네, 괄호 앞에 이렇게 빼기만 있는 게 아니라 2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앞에 있는 괄호는 그냥 풀어줘요. a 더하기 3b 더하기 1. 뒤에 있는 괄호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냥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골고루 곱해줍니다. 그러면 3a랑 곱하면 마이너스 6a죠?
B랑 곱하면 마이너스 2B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곱하면 플러스 8이죠. 그런 다음 동류항끼리 계산해 볼게요. 자, A양 A 빼기 6A. A 앞에 이제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 빼기 6 하면 얼마?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B 플러스 3B랑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그냥 3 빼기 2 하면 돼요. 그럼 1이기 때문에 그냥 B가 되는 거죠. 상수항 플러스 1하고 플러스 8하고 플러스 이제 9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찾아보면 몇 번? 네, 3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앞에 그냥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그냥 분배 법칙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유제 1번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 이제 계산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y의 개수가 a로 돼 있는데 이 계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괄호를 풀어보면 x 더하기 ay 더하기 3x 빼기 5y가 되는데 여기서 동류항 계산을 했을 거예요. x항끼리 계산하면 x 더하기 3x니까 4x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y항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7y 빼기 5y라고 했을 때 너무나 쉽게 2y요 라고 답하죠. 그럼 이 2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7 빼기 5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끼리 이렇게 뺀 다음에 문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처럼 개수가 명확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개수끼리 a 빼기 5를 했을 거예요. a 빼기 5 자체가 y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식과 비교해 줄게요. bx래요, bx. 그럼 bx가 4x가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먼저 4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뭐죠? 마이너스 2래요. 그럼 a 빼기 5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얼마? 2항에서 계산하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 최종적으로 두 수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3 더하기 4를 계산하면 7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정답 찾아보면 5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는 그냥 계산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수들이 살짝 또 다른 문자로 싹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유제 2번 보세요. 자, 1차식에서 지금 이 1차식의 2배를 빼라는 그런 식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 결과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나온다라는 거는 x, y의 개수랑 상수항을 알아낸 다음에 이 상수 a, b, c에 대해서 얘네들을 더하여라 라는 거니까 일단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괄호 풀어볼게요. 4x 빼기 5y 더하기 2에다가 이거 선생님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분배합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y.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류항 계산해야죠. x항 4x 빼기 6x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항 마이너스 5y 플러스 8y. 그래서 플러스 3y가 되겠다.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이제 비교합시다. a는 x의 개수니 마이너스 2고 b는 y의 개수니까 3,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자, 7에다가 2를 빼면 되니까 5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찾아주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마이너스가 2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자.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되니까요. 우리 분배는 뭐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덧셈 뺄셈 연습하는 유형이었고 이제 예제 2번 유형은 2차식으로 차수가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다항식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차수가 아무리 높아져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막 이제 4차식, 5차식 막 이렇게 차수가 다 높은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 있으면 괄호 풀고 동류항 계산.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차식하고 이 2차식의 4배를 더하여라 라는 식의 구조 파악한 다음에 자, 이 4배를 하려면 이 전체 항들의 몽땅 다 4배가 돼야 되지 이거 괄호 풀 때 4의 제곱만 해주고 마이너스 3의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2차식 괄호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4배입니다. 이 전체 몽땅의 4배니까 자, 4를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4a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동류항 계산합시다. 2a 제곱 더하기 4a 제곱 6a 제곱 플러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니까 5 빼기 12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7a 상수항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거 찾아보면 몇 번? 네, 1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유제 3번입니다. 자, 유제 3번의 이제 구조를 보면 2차식에서 이 뒤에 있는 2차식의 4배를 빼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단은 괄호 풀고 동류항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에다가 이거 괄호 풀 때는 그냥 마이너스 4를 분배 법칙으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2가 되죠. 자, 이제 동류항 계산합니다. x제곱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겠고요. x항 플러스 6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5 플러스 12, 그래서 플러스 7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비교할게요. ax제곱이니까 a는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b죠. b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c입니다. c는 7이 되겠다. 그럼 이들을 다 더하면 어때요? 그렇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7인데 여기다 7을 더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 찾아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수가 많아진다고,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다항식의 계산은 방법이 똑같아요. 바로 그 포인트는 뭐냐? 괄호를 풀어주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앞에서는 우리 개수가 정수인 경우만 봐서 좀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앞에 있는 2차식에서 뒤에 있는 2차식을 빼래요. 그럼 일단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7x 빼기 3분의 1에서 이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라고 보면 되죠. 부호가 바뀌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럼 이제 동류항 계산할게요. x제곱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니까 2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항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했을 때 2분의 얼마가 되죠? 7 더하기 3, 10x가 됩니다. 그럼 약분해가지고 이제 5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이제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이니 정답은 4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가 분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와, 이게 아까 선생님이 개념 때 요거는 문제에서 다시 설명해줄게 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자, 괄호 푸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괄호부터 풀자? 소괄호부터 풀자. 그 다음에 중괄호를 풀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풀자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보니까 A에서 이 전체 몽땅을 빼는데 이 또 이 몽땅 안에는 4B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고 또 이 3A에서 얘를 더하여라 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면 소괄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풀어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첫 번째 문제니까 선생님이 하나의 생략 없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풀어주면은 이제 괄호가 3개였다가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장 작은 괄호가 안쪽 괄호가 소괄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괄호도 계산을 해주면 이 대괄호는 자, 2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소괄호랑 중괄호 2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4B 빼기 그 다음에 이 중괄호가 소괄호로 이제 단계가 낮아지겠죠. 거기다 얘 괄호 풀었을 때 더하기 빼기 2개 나란히 쓰는 거 아닙니다. 빼기 A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괄호 안을 또 한 번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중괄호 또 마무리를 해주고 그럼 이제 괄호 안이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소괄호 안을 간단히 하면 동류항 계산하면 어때요? 2A 더하기 2B가 되겠고 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또 한 번 괄호를 풀어줍니다. 얘가 처음에 중괄호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괄호를 풀어주면 괄호 한 개만 사용하면 되니까 얘가 이제 소괄호가 되면서 4B 빼기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죠? 2A 빼기 2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괄호 안이 또 한 번 B 동류항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B항끼리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에다가 4 빼기 2 플러스 2B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거로 풀어주면 앞에 이렇게 빼기니까 어때요? 부호를 바꾸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되죠. 즉 3A 마이너스 2B가 나오겠네요. 자, 3A 마이너스 2B 찾아보면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괄호를 막 쓰면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괄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괄호를 하나를 써야 된다면 소괄호, 2개는 중괄호, 3개를 다 쓰려면 대괄호. 그리고 괄호 푸는 순서는 여기서부터 대괄호부터 풀면 절대 안 돼요. 안에 있는 이 소괄호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제 5번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6x에서 대괄호가 있고요. 소괄호, 중괄호가 있고요. 소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소괄호를 풀 때 이제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면 되니까 괄호 풀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6x, 자, 써볼게요. 자,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이제 괄호 단계를 낮춰줘야 되겠죠. 2x 빼기 y에다가 여기 이제 3x 빼기 5y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또 계산이 가능하죠. 2x 빼기 y에다가 자, x항끼리 계산하면 x, y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y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안쪽에 있는 괄호를 풀어주면 이 괄호 푸니까 괄호 한 개죠? 이제 2x 빼기 y에다가 더하기 x 빼기 3y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을 한 번 더 간단히 하면 선생님 그냥 전 여기서요 마이너스 이거 정리해서 한 번에 괄호 풀어주고 싶어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럼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이 안을 좀 정리를 하면 3x 빼기 4y가 된 다음에 풀어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6x 빼기 3x 더하기 4y가 되니까 6 빼기 3, 3x 더하기 4y로 계산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1차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기에서 찾아보면 몇 번? 네, 5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장이 꼭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그냥 절대로 눈짐작으로 풀면 안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그냥 눈으로 풀어야지 안 됩니다. 좀 손이 고생해야지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좀 당부 좀 할게요. 자, 유제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가 ax 더하기 by로 나왔다. 어쨌든 a, b를 알아서 이 a 곱하기 b를 하려면 이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괄호 먼저 얘부터 풀어볼게요. 그럼 5x 빼기 소가로가 없어지니까 이제 대가로를 중가로로 바꿔주고 중가로를 소가로로 바꿔주죠. 빼기니까 부호 바꾸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을 좀 더 간단히 하고 괄호 풀어줄게요. x한끼리 그럼 마이너스 x, y한끼리 마이너스 3y로 계산이 되겠고요. 또 한 번 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5x 빼기 자 여기서 이제 괄호가 풀리면 괄호가 하나가 남았으니까 소괄호로 바꿔주고 부호 반대로 플러스 x 플러스 3y가 되겠습니다. 자 괄호 안을 간단히 x한끼리 7x, y한끼리 마이너스 y가 되면서 마지막 괄호도 좀 풀어보도록 하죠. 5x 마이너스 7x 플러스 y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최종 계산 결과다. 자 ax 더하기 by니까 a는 x의 개수 마이너스 2고요. b는 y의 개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을 곱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그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선생님처럼 써야 돼요. 사실 이거 언제 다 써라고 하지만 막상 쓰면요. 금방 써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대충 쓰고 틀리느니 정확하게 쓰고 시간 뭐 1분 더 투자해서 맞는 게 더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바로 옳게 계산한 식 구하기 문제 유형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일단 풀어볼게요. 다항식, 문제 이제 읽어볼게요. 이 다항식이 있었는데 여기다 어떤 다항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만 이런 다항식이 나왔대요. 자, 옳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전략, 팁 알려줄게요. 자, 2개의 식을 써라.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르게 계산해야 되는 식은 무엇이며 실수한 식은 무엇이냐라는 거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결 순서, 구조가 보입니다. 자, 이 다항식은 우리 친구들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식 쓸 때는 다항식이니까 반드시 괄호를 써주는 게 실수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다항식을 더해야 되는데 어떤 다항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문자보다는 식이니까 보통 식은 대문자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A라고 해볼게요. 자, 이 어떤 다항식을 더했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해서 뺐대요, 세상에. 2x제곱 빼기 x 더하기 5에서 이 a를 뺐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가 나왔다고 하죠. 그럼 이 실수한 식에서부터 a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 식과 식의 대결이니까 이렇게 보세요. 얘도 괄호가 없지만 괄호를 내가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서 이 식이 됐다라는 거. 우리 친구도 그냥 수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5 빼기 1을 했더니 3이다. 내가 이제 빼는 식을 구하고 싶으니 빼는 수 2 구할 때 선생님 가려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우리 친구들 5에서 뭘 뺐을 때 3이야라는 거 금세 알아차리거든요. 아, 이거 2요. 이거 그러면 계산이 5 빼기 3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a를 알아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식에서 이 식을 통째로 뺀 겁니다. 즉 2x제곱 빼기 x 더하기 5에서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4를 통째로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괄호 풀어주면 2x제곱 빼기 x 더하기 5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빼기 4 그 다음에 동요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앞에 괄호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계산을 하면 x제곱항 x제곱에다가 플러스 5x 플러스 6이 옳게 계산한 결과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a를 구할 때요. 얘네들을 다 각 항을 그냥 2항을 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서 a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여기까지 해보고 유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풀고 그 다음 내용 이어져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 채은쌤의 원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채은쌤의 원포인트는요. 옳게 계산한 식 구하기 유형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했던 예제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어떤 다항식에서 어떤 다항식을 더해야 될 걸 잘못해서 뺐다라는 잘못 계산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먼저 자, 포인트 1. 어떤 다항식을 간단한 문자로 놓자고요. A도 좋고요. 아니면 뭐 네모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식에서부터 이 어떤 다항식을 찾아준 다음 세 번째, 옳게 계산해서 옳게 계산한 결과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선생님이 포인트로 잡아줬던 그 문제 유형은 시험에도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다시 한번 이 유제 문제까지 먼저 풀고 다음 시간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자, 채은쌤의 실수 클리어 보여줄게요. 짜잔.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 게시판에 많은 의견들 나눠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